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요. 약간 폭락의 기운도 예감이 되고 있죠.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조성시킨 겁니다. 만약에 그 지지라인을 깨지면 아마 쭉 하고 털릴 거예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싶다면 그 지지라인을 깨뜨리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상승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조금 있다가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간에 중요한 건 뭐죠? 상승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S&P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50일 만에 4만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고점 이후 20% 하락하였다. 자, 그러면 잠깐만 시장 상황을 훑어보고 올까요?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요 지지라인 점선 라인 있죠? 요 바닥 라인인데 요 바닥 라인을 살짝 깼다가 여기 있어. 원래 여기 보이시죠? 요 지지라인입니다. 요 마지막 끝선 있죠? 요 지지를 받았어. 요때 살짝 깨고 올라왔죠? 지금 여기 깼잖아요? 여기 깨면서 내려가면은 요 라인 다음 라인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격차가 좀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만큼 하락에 나오면 시장은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그때 개인들이 물량을 던질 겁니다. 포기하는 개인들, 지금까지 버텼던 개인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죠? 쩐주와 고래들은 이 물량을 쪽 빨아먹을 겁니다. 자, 반대편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래야. 내가 고래였던 적이 없잖아. 세상을 지배해봤던, 금융시장의 가격을 컨트롤해봤던 적이 우리는 없었잖아.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막고 싶어. 그러면 가격을 부셔버리겠죠. 이 지지라인을, 선수들도 차트를 볼 거 아닙니까? 그쵸? 요거를 깨버리면 그 물량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저라면 이 지지라인을 부셔버릴 것 같아. 완벽히. 그러면 물량을 쭉 뺏어버리겠죠. 1번. 요거 할 가능성이 있겠다. 2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3번은 뭘까요? 그냥 요 물량 소화하고 간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정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버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날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324만 4천원이에요. 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했더니 그 매물대가 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항이 지지가 돼서 그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요 적색선, 녹색 있죠? 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XRP는 이 쌍바닥을 좀 깼죠. 사실 기술적인 분석은 펀더멘탈에 의한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1%의 비중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맥을 짚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현미경처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참조만 할 뿐이고요. 이미 실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월가 대표 강세론자의 경고, 파월 주식 버블 막아야. 이유는 뭘까요? 실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데 주식이 버블이게 나오게 되면 뒤에 후폭풍이 무척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항상 퍼펙트 스톰 이전에 자산시장은 엄청난 버블이 옵니다. 97년도 외환위기, 2002년도 카드 대란과 또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자, 그러면서 이때 쌍둥이 빌딩도 무너졌었죠. 그 이전 닷컴 버블 모든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버블 이전에 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기 폭락과 함께 폭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현금 받장 모자 SK그룹 새해 첫 달 4.2조 원을 조달하였다. 자, 대기업 그룹이 왜 현금을 조달할까요?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단기물 끄고 장기로 전환한다. 작년보다 40% 늘어. 배터리 반도체 투자 고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설 3중고 비명. 이달 255급 폐업하였다.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직격탄. 유동성 위기로 공사 스톱. 작년 부도 22개사 50% 급증하였다. 가구 등 협력사 줄실이 부실이다.
이게 다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퍼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게 퍼지기 전에 아름다운 버블이 2024년도에 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개인들은 참전을 못해.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라는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런 불경기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의 시세에서도 빠질 때마다 들어가라.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세 가지 고래의 의도 속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라인을 뿌개고 하락을 시킨 다음에 올리느냐, 지지부진하게 올리느냐, 또는 이 물량을 바로 소화하고 올리느냐. 중요한 건 올린다. 결국은 올려서 버블로 만든다. 이게 나와 있는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 네 번째 혁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자만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방송을, 이 내용을 작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도 100번이 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격이 흔들거리면 늘 멘탈이 털리거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차트를 잠깐만 한번 봐볼까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를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더 한눈에 나오죠? 자, 2천만원. 2천만원. 잠깐만, 이 가격이 한 2천만원 언저리죠? 2,100만원.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하락. 주봉이에요. 변동이 상당히 커요, 이게. 자, 지지부진하게 하락. 또 반등, 쭉 하락. 상승, 지금 하락이에요. 감이 오시죠? 요때 상승이 좀 나오고 현물 ETF 기대형으로 한번 쳤다가 현물 ETF 찍고 정말 정확하네요. 현물 ETF 승인이 나오고 반짝 상승,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현물 ETF 승인이 나오면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반짝 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 그쵸? 근데 그 폭을 보세요, 폭. 그 폭을 보시면 요만큼이잖아. 이때도 그랬어. 보이시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내 마음이 쪼달렸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냐고. 2천만원부터 6,300만원까지 갈 수 있었겠냐고. 못 갔잖아. 갈 수가 없지. 근데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걸 넘어서 지금은 비트코인 ETF였죠. 다음은 이더리움 ETF입니다. 따라오는 RTA ETF예요. 그럼 뭐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먼저 달렸지만 일부 알트코인과 함께, 다음번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과 함께 가지 못했던 애들이 온다. 이것 또한 100번에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너무나 백데이터를 충분히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 자, 사우디, 카타르, 중동의 사우디와 카타르가 100만 비트코인 매입을 곧 발표한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실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며 다음 주 1일 발표일 것이라는 예상을 22일 보도했다. 사우디와 카타르가, 중동의 심장인 사우디가 100만 BTC 매입을 곧 발표한다. 전 세계가 BTC를 국가별로 매입을 시작한다.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대장은 XRP가 될 겁니다. 2023년 세계 암호화폐 이용자 급증 5억 명을 돌파하였다. 저는 이게요 50억 명, 60억 명, 70억 명을 돌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돈이니까. 아시겠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암호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거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리플 소식으로 잠시만요. 제가 빼트린 게 있는데 먼저 리플 소식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폭스 비즈니스 기자, 아나니나토라스 판사와 라코프 판사가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였다. 자, 그러면서 엘리노어 토렛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아나니나 토레스 판사 그리고 제드 라코프 판사 모두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두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은 토큰 자체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리플과 LBRY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 SEC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다.
자, 엘리노 테넷의 트위터입니다. 토레스 판사와 라코프 판사는 모두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는 그냥 쇼입니다. 빅쇼. 그리고 그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에요. 그게 금리가 되었던. 최근에 보니까 또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것도 동결한다, 올린다, 내린다. 좀 최근에는 내린다는 비전이 좀 많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가 그들에게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명확성이 다가올 겁니다. 에도 퍼린다님의 트위터입니다. JP 모건이 만약에 리플 SEC 소송에서 승리하면 XRP가 크게 채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으며 JP 모건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소송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전통 트레디파이, 전 세계의 전통 트레디파이가 XRP를 크게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은행들이 곧 리플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XRP 낙관으로 힘을 실었다. 자, 걸러야 될 말이 있는데 이건 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신호를 줬어. 소송은 지나가는 쇼다. 저는 이런 것 또한 신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펀더멘탈을 통해서 파트너십에 대한 확장을 제 채널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림프관을 미친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어. 소송이 끝나면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야. 이제 뭐가 남았다? 공식적인 발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발하겠지요. 대폭발하겠지요. 근데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본질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 미국 은행들이 글로벌 결제를 위한 XRP 혁명에 동참한다. 이미 미국 페드나우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통 엄청난 많은 은행들, 그리고 페드나우의 서비스 업체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BIS, IMF. 왜냐하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게 리플 네트워크니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끝났죠? 소송에 대한 승리, 미국 은행의 문을 연다. 이미 이거는 물밑에서 얘기가 다 끝났고, 그리고 혈관망이 다 선점이 끝났습니다. 망 구성은 끝났어요. 공식적인 발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XRP 성공의 잠재적인 열쇠, 글로벌 결제에 대한 리플의 비전, 그냥 라인업대로, 지도대로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